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어쩌면 SEC의 헛짓으로 조만간 최종 판명이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의 최근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국의 방송인 존 스튜어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때론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마무리된 직후에 안 그래도 합의를 할지 말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이 같은 멘트를 한 것인데 이게 과거 발언과 비교를 하면 아주 분명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리플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리플의 편파적인 응원을 하고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리플 측은 여론전에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제 곧 소송 끝날 것 같다, 이제 곧 법원 판결 내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리플 법률 고문이 사전에 떡밥을 잘 깔아놓는 이런 사전 작업을 해놓은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모틀리 풀에서 아예 대놓고 XRP는 증권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XRP가 왜 증권이 아닌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SEC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미 SEC 빼고는 그 누구도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수 딱 하나 남은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겐슬러 이 노련한 양치기가 우리가 질 때도 있어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법원이 SEC가 아닌 리플 측에 기울어 있다라는 점을 고백까지 한 그런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면 갑자기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 과연 XRP가 어디까지 치솟을까? 홀더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관심사일 텐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차례 폭등과 조정을 반복하다 한 20-30달러 수준으로 시세를 형성하게 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폭등했던 것처럼 진짜 미친 척 100달러, 1000달러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영리한 리플 CEO가 XRP 폭등 시점에 맞춰서 락업 물량을 늘리거나 또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름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라도 하면 진짜 XRP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폭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XRP는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고백이 담긴 인터뷰 내용과 외신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바심과 불안함 그리고 기대감이 묘하게 섞여서 느끼고 계실 이 XRP 홀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 크립토커런시 강의를 할 때 개인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게리 겐슬러의 블록체인 강의는 오픈 클래스로 공개가 돼 있어서 누구나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가진 블록체인과 디파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나름의 인사이트 꽤나 매력적이었고 현장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MIT 학생들 꽤나 부럽게 느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가면 리플 소송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미국 관가에서 그 누구보다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게리 겐슬러였기 때문에 딱 봐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걸 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보면 당연히 아니겠지 이런 나이브한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역시 감투를 쓰면 달라지고 아는 놈이 더하다고 했던가, 그는 SEC 위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XRP 홀더들에게 문어대가리 아저씨로 불리기 시작했고 도통 이상한 소리만 공개적으로 짓거리고 다녔습니다.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리플 소송을 발판 삼아서 크립토커런시 규제권에 대한 이 밥그릇 싸움의 선봉에 게리 겐슬러가 자리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알량한 규제권 하나 가지고 근거나 기준도 하나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일 수 있다고 이상한 말들을 되게 정상적인 것처럼 내뱉고 다녔던 겁니다. 이런 게리 겐슬러는 지난해 8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플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서 쫑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플 케이스 승리를 토대로 이 규제 선례를 만들고 이더리움이든 카르다노든 대부분의 크립토를 증권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나름의 야욕을 제대로 선보였던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갠슬러에게 리플 사건은 신생산업, 그것도 엄청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SEC가 쥐어잡고 싶었던 것일 뿐입니다. 산업 자체의 특성이고 나발이고 규제권 밥그릇 싸움에서 이기고 SEC가 이걸 다 헤쳐먹겠다, 이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플 소송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권 잡고 디파이 규제권도 먹고 요즘에는 NFT 규제권도 갖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해먹어라. 그렇게 당당하게 우린 소송에서 진 적 없어, 이렇게 말했던 갠슬러가 며칠 전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존 스튜어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와, 진짜 원래 인간은 이런 건가?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가 막힌다, 이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 그런 멘트였습니다. 갠슬러가 저런 멘트를 날린 맥락은 이렇습니다.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는 SEC가 시장을 따라잡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책임감 측면에서 SEC가 더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고,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당신 선 넘었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 세간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분식회계도 있고 내부자 거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는 더 강력한 억제책은 없나? 이렇게 물었고, 갠슬러는 더 많은 억지력은 개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시장에 걸쳐서 억제책을 보내는 데는 개인의 책임감만 한 것이 없다. 우리는 민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는 그들은 업계에서 금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건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법으로 망가뜨릴 수 있고, 여기에 현명한 개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산업에서 쫓겨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걸 SEC 위원장이 할 소리인가? 말장난인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입니다. 갠슬러는 SEC가 기꺼이 소송에 의지할 수 있는데 물론 때로 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소송에 가게 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정상적으로 SEC 위원장이라면 신생산업 규제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런 그런 대책들, 기준들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뭐뭐 이런 게 옳다라고 바라본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 양반은 지금 개인의 책임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이런 시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곳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일반인들이 이를 통해서 나쁜 놈들한테 투자 안 하고 사기 안 당한다, 있다고 말을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이 정도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리플 소송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왜 그렇게 한심하고 웃기게 느껴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게리 갠슬러가 처음으로 SEC가 소송에 질 때도 있다, 이런 말을 SEC의 규제권 집행 방식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밝혔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 디스커버리가 끝나자마자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리플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점을 SEC 위원장이 고백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SEC는 소송에서 진 적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니 이제는 때때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다,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을 보면 법정에서 뭔가 확실히 리플에 우세하다라는 점을 시그널을 준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방송에 나와서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리플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희망회로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력 경제 미디어 플랫폼인 모틀리 풀이 XRP는 증권 아니다, 아예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만약 XRP가 증권이라면 다른 크립토 커런시도 증권에 속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SEC는 크립토 커런시를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SEC의 소송 의도를 간파하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의 특성을 설명을 했는데, 특히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 규제 종목에는 주식, 채권, 옵션, 보증, 그리고 수십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증권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부동산과 통화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증권보다는 통화에 더 가깝다. 물론 암호화폐가 진짜 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미국 증권법의 증권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돈에 더 가깝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서 XRP가 증권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먼저 증권법의 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돈에 속할 수는 있어도 유가증권에 속할 수는 없다. 특히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왜 XRP는 증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정리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을 담은 분석은 아닌데 뭔가 아주 깔끔하게 상황 정리를 한 기사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틀리풀 칭찬하고 싶어. 늘 느끼는 거지만 XRP는 참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더 멀리서는 3년 전 진입하셨던 분들은 짧게는 1년 정도의 수준,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XRP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이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XRP에 투자하고 있지만 홀더가 아닌 이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이번 소송은 확실히 리플이 유리한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홀더분들은 조금만 더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